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까지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주 3회 재판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선고가 나냐 안 나냐를 두고도 법조계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판 결국 분리되는 총선 전에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피선거권 박탈까지 되는 무죄 입증 자신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김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을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사법 리스크의 이제 거의 마지막 변수, 최종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이제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 가능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남 FC는 이제 40만 쪽, 대장동은 이제 20만 쪽. 이거는 이게 그냥 3천 쪽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지금 변호로 들어있잖아요. 예. 내용을 이게 검사사칭할 때 다 알고 있고 저는 이런 사건은요 준비 절차 길도 필요 없어요. 준비 절차 기록에 정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할 때 하죠. 바로 그냥 심리하면 돼요. 검찰의 중요 정인은 2명입니다. 바로 이제 김진성 씨하고 최모 PD. 김모 씨로 할게요. 일단 예. 2명. 근데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김모 씨는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주 정인 신문 절차가 간략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재판이면 거의 2-3번에 끝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덧붙이면 우리 위정 교사나 위정이나 똑같거든 형량은요. 예. 근데 가중 감경 요소가 있잖아요. 제가 본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위정은 가장 질이 안 좋은 위정입니다. 가중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법원의 양기주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첫째. 부탁드릴게요. 예. 범죄가 중대하냐 안 하냐. 예. 살인 사건의 위정하고 절도 사건의 위정하고 다르죠. 살인 사건의 위정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범죄가 중대한데 이거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이게 위정한 범죄가 중대하냐 안 하냐. 예. 중대하죠. 자,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 위정 안 했으면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예. 저는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게 가중 요소고. 가장 중요한 가중 요소는 바로 이게 대가를 주냐, 아니면 이게 지감도가 있느냐. 이 김모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하면서 대가를 50% 받기로 하고 그 외에 또 알선 수재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지감독 내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위정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위정에 가중 요소 3개 다 있으면요. 이게 3년까지 됩니다. 예. 위정에 실형도 많이 나오고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 이상 실형, 그다음에 벌금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위정 가중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실형까지 놓을 수 있는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까지 놓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구조가 간명하니까 이게 오래 끌 재판도 아니고 검찰 얘기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기록은 증인 김모 씨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의 시각과는 달리 이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보긴 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뭐 통상적인 절차로 한다고 하면은 예. 보통 한 3-4주에 잡고요. 그다음에 뭐 연말 연초는 법원 또 재판이 없지 않습니까? 예. 법원 또 인사도 있을 것이고 바로 뭐 3월 한 20일 전후에서 후보 등록하게 되는데 예. 뭐 그 안에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번? 검찰 증인신문 해야 될 것이고 또 변호인 측 또 피고인 측 증인신문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쉽지 않겠죠.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아까 이 얘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당시 위증을 제대로 위증하지 않았으면 이 재판 최종 무죄 나왔을 가능성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검찰은 녹취록도 갖고 있고
증인 김모 씨가 지금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 4월 10일까지 22대 총선, 내년 총선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수근 변호사님. 2주간 휴정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재판부 자체적인 사유 때문에 1심 전까지 늦는데 문제는 사건 구조가 간명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부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부담인지 국민의힘의 부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꼭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영장을 그때 친 거잖아요. 좀 빨리 쳐가지고 결과를 보시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지 검찰 수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전에 위증 교사 사건으로 어떻게 해서 1심 판결 내보려고 지금 병합을 거부하고 병합 안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법원에 독촉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잘하고 싶으면 빨리 기소를 하시지. 왜 그렇게 지금까지 끌다가 이렇게 늦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께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잘 좋은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1년 6개월 내내 야당 대표 수사 가지고 이거 총선 전략으로 쓰고 추석밥상에 올리고 그리고 총선 전에 또 올려서 1심 판결 선고받겠다. 이런 전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심판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또한 총선 전략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을 상당히 정치적인 기소, 뭐 정치적 재판 이렇게 보시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뭐 제가 모든 변호사들 다 물어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휴정도 하고 겨울방학 같은 휴정도 하고 법관 정기 인사 때문에 물론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그게 총선 이후에 나오고 정치적 타격은 있겠지만 피선거권까지 박탈되고 의원직 상실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이요. 제가 보기에 재판 지연을 위해서 쓴 전략이에요. 진짜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6가지 이름만 말해보면요. 자, 첫째는 이게 방탄 단식을 통해서 시간 끌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쓸데없는 정의를 다 신청하는 거예요. 선거법의 정인이 50명입니다. 50명을 받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다수의 정의 신청으로 끌었죠. 공직선거법 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국회 일정을 핑계로 국감이라든지 또 이게 세 번째 끌었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무단으로 이게 2번 안 가면 또 봐줍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끌었죠. 4개.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이화영 측이 잘 쓴 최후의 수단이 저는 이재명 측이 2개가 또 남아 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근데 그 변호인 교체 전략. 변호사가 이게 이화영 측이 변호사를 몇 번 바꿨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이화영 이재명 측이고 변호인 교체. 그다음에 하다 안 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합니다. 기피 신청. 그러면 이게 또 몇 달 끄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든 기상천외한 방법, 법에 허용한 법꾸라지처럼 모든 걸 동원해서 시간을 끌 건데 중요한 거는 판사의 의지입니다. 예. 그래도 이게 판사가 신속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해서 빨리 종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어떻게든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판사도 그 전략에 그냥 이게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판사 그 결정문 중에 분리할 때 보면 선고는 나중에 또 합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또 도망갈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놨고요. 아, 재판부가 이제 위증교사 1심 선고, 물론 뭐 재판은 따로 하더라도 선고를 대장동, 백현동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강규태 34부는 선거법은 지금도 이게 2주마다 잡고 있고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판사가 단호하게 원칙대로 하면 총선 전에 끝나는데 이제까지 판사의 진행이나 이재명 측의 지연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총선 전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정말 변호사를 교체할지 아니면 재판 기피 신청할 수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서 변호사 이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그만큼 재판 전략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제가 순화해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